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꽃과 나무는 어느 곳에서나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평생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며 흔들리면서도 무언가를 가꾸며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은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겠죠.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만나러 고고고!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전체로 설정해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한파 기간을 피해서 식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친구들은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옵투샤 친구들입니다. 옵투샤 미니부터 다양한 색감을 가진 옵투샤들 정말 예쁘게 겨울에도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있네요. 사랑초는 옵투샤 종류가 있고 옥살리스 종류가 있죠. 또한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하영종과 동영종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영종이라고 하면 봄에 구근을 심고 여름 동안 꽃을 본 후에 늦가을에 구근을 수확하는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동영종은 9월에 구근을 심게 되죠. 겨울부터 초봄까지 꽃을 본 후에 여름에 구근을 수확하게 됩니다. 사랑초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동영종 사랑초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에도 예쁜 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초를 처음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사랑초가 4월까지 꽃을 피웠는데 그 후에 서서히 잎이 시들었다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는 사랑초가 죽은 게 아니라 휴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근을 수확하는 가을까지 물을 주지 않고 지내면서 잎을 말린 후에 구근을 수확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가을이 오면 꽃을 보시기 위해서 구근을 심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꽃이 피는 시기는 종류와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통풍을 시켜주시면 되지만 너무 찬 바람을 많이 맞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햇빛을 많이 받더라도 추운 바람을 맞게 되면 꽃을 덜 피우게 됩니다. 밖에서 사랑초를 키우셨다면 겨울이 되면 당연히 슬쩍 실내로 갖고 들어와 주시는 게 좋겠죠. 시든 꽃대는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예쁜 꽃대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시들어버린 꽃대로 갈 에너지가 바로 다음 꽃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코잎 가네 사랑초는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초코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스럽고 햇빛을 받을 때의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데 이 색감이 정말 이쁜 친구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유럽 페랭이입니다. 유럽 페랭이의 자태 한번 보시죠. 보카시로 분홍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절묘하게 섞인 꽃을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다음 보실 친구들은 제주깨마삭과 황제깨마삭입니다. 마삭은 물을 좋아하는 편이죠. 겉은 마르면 물 주시면 됩니다. 가을 테리어 친구도 나와 있네요. 붉은 열매를 맺게 될 친구죠. 다음 친구는 향기별 가가미입니다. 쨍쨍한 향기별 가가미는 보라색의 귀여운 꽃을 피게 될 친구들이죠. 다음으로 보시게 될 친구는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혹은 캐롤라이나 자스민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잎과 꽃이 정말 화사하게 예뻐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친구입니다. 상록성 식물에 속하는 친구죠. 다음 보시는 친구 분홍가고서입니다. 분홍색 색감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요즘 농원에서 예쁨 가득 받는 친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도 있는데 하얀
노란색 가고서는 단정한 느낌을 주는 친구죠. 꽃이 눈이 온 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쁜 새색시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노란색 화심이 눈길을 끄는 친구입니다. 켄토마이조 의아리입니다. 켄토마이조 의아리는 농원에 소품과 중품이 있습니다. 연한 연두빛의 꽃이 피어나는 친구고 단정하고 고풍스러운 꽃이 눈을 사로잡을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삼색 앵초는 색깔이 절묘하고 오묘하게 예쁜 친구 중에 하나에 속하죠. 꽃이 일주일, 2주일 전엔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와보니 꽃을 또 피어냈네요. 미니 수서나 골든벨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외국에서는 나르키소스라고 수선화를 부른다고 합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신화적으로도 이야기거리가 많은 친구죠. 진달래 속에 속하는 두 친구가 농원에 있네요. 진청화 두견화와 담자리 참꽃이 그 두 가지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진달래 속에 속하는 식물들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게 되는 친구들입니다. 제시카 앵초는 다른 앵초들과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른 잎과 꽃송이를 가진 친구가 되겠죠. 잎은 자줏빛을 띠기도 하고 이렇게 초록 연두빛을 띠기도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시카 앵초 다음으로 보게 될 친구들은 노란 만병초가 되겠습니다. 만가지병을 고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꽃이 아름답고 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노란 만병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친구를 보여드릴까요? 바로 무늬 가자니아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잎에 들어있는 가자니아입니다. 가자니아는 잎이 뾰족뾰족 자라나는 것이 매력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두색과 살짝 노란색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이 참 예쁘죠. 이제 꽃봉오리도 맺혀서 얼른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네요. 다음 보실 친구들은 하늘 너무 예쁜 날갯짓을 가진 초연초가 되겠습니다. 초연초는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애틋함을 가진 식물이 되겠죠. 꽃은 나비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에는 초연초 중품과 소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친구는 몬타나 의아리가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혹은 메이린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메이린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청순가련한 이 봉오리와 꽃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메이린은 다년생으로 노지 활동도 가능하여 정원에서 키우시면 덩쿨 감으면서 예쁜 꽃을 피워내는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이 친구 회양잎 동초입니다. 회양목가의 식물로서 줄기 따라 작은 잎들이 이렇게 자라나 있습니다. 귀엽죠? 지금부터는 정말 예쁜 마가렛 친구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겹꽃으로 피어난 흰겹 목마가렛입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분홍 마가렛도 있고 진한 빨간색이 겹꽃으로 피어나는 진빨간 겹마가렛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또 보실 마가렛은 투톤 마가렛입니다. 투톤 마가렛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색깔이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마가렛을 말합니다. 호꽃으로 이렇게 피어나는데 색깔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빛이 오묘하게 섞여서 나타나는 투톤 마가렛도 예쁜 자태를 뽐내주고 있습니다. 사계의 소곡도 알록달록 잎과 꽃에 단풍이 맺혀가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데 이게 피어나면 작지만 눈을 톡톡히 사로잡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꽃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보실 친구는 청아지손이입니다. 꽃망울 이렇게 맺혀 있네요. 청아지손이는 수영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게 멋스럽더라고요. 시원시원하죠? 청아지손이 보셨으면 다른 지손이도 한번 보셔야겠죠. 와인컵 지손입니다. 와인컵 지손이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와인컵에 봉긋한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름하고 정말 꽃이 닮았는데 한번 보시면 빠져들게 될 겁니다. 청아지손이 아까 보여드렸던 중품 이외에도 이렇게 소품도 농원에 나와 있네요. 또 아게보 지손이도 있습니다. 아게보 지손이는 홍자색의 꽃을 피어내는 친구가 되겠죠.
또 다른 지손이 애기지손이도 농원에 나와 있습니다. 애기지손이는 또 이름처럼 지손이 중 작게 피어나는 지손이과에 속하게 됩니다. 잔디술 페랭이는 정원에서 키워보니까 햇빛을 참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하루에 많이 햇빛을 볼수록 풍성해져요. 베로니카도 있네요. 베로니카도 제가 색깔이 오묘한 친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영이 풍성풍성하면서도 보랏빛 꽃이 또 예쁘더라고요. 청색과 보라색 꽃은 오묘한 느낌을 주는 친구죠. 앞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또 다른 이쁜이 사랑초 셀렉스 살몬도 여기 있었네요. 쨍한 단색의 셀렉스 살몬은 농원에서도 사랑초 중에 인기가 많은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색상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너무 차분하지도 않은 다홍 자주빛깔을 가진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화사한 봄을 부를 것 같은 노랑 푸프레아입니다. 연두빛 잎과 깔끔한 노란색이 병아리를 연상시키는 푸프레아가 되겠죠. 가슴에 푹 안기는 풍성함과 개나리 같은 노랑은 마치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델피늄, 이 친구도 정말 화려하고 예쁜 친구죠. 푸른색이 주는 신비감을 꽃으로 피어내는 친구입니다. 푸른색, 파란색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죠. 델피늄은 푸른색으로 꽃을 피어내서 따뜻한 블루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말리지 마시고 뿌리 부분을 덮어주어 수분을 유지하고 뿌리는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비성 식물이므로 대비를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영양 채워주시면서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영양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료를 덧뿌려주면 되겠죠. 어머, 너무 예쁜 종이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꽃 다른 말로는 로단테라고 불리게 됩니다. 양질을 좋아하고 저온성 식물로 8도에서 20도 사이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랜디 제라늄 이렇게 예쁜 자태 보여주고 있네요. 랜디 제라늄은 일반 제라늄보다 병충해에 강한 제라늄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겨울에도 끊임없이 개화를 하기 때문에 예쁜 꽃을 보여주어서 인기가 많은 식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꽃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지금 보실 크리스마스 로즈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내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6가지 종류가 있고 이 친구는 자색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되겠습니다. 다른 꽃도 얼른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자태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겨울에도 예쁜 꽃을 피워낸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친구는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반면 혹꽃은 단정한 느낌을 주는 친구가 되겠죠. 취향에 맞춰서 키워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겨울 내내 꽃을 볼 수 있고 여름철에 고온에 주의하시면서 키워주시면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영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란 화사함과 자주빛깔 점들이 예쁜 무늬를 나타내고 있는 크리스마스 로즈가 되겠죠. 이 친구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봐도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느낌을 한가득 보여주네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색감과 문양이 정말 다양해서 여러 종류를 키우시면서 수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과 색깔이 다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살짝 작은 소품에 속하는 친구인데요. 농원에는 어떤 친구가 있냐? 바로 자색 겹 크리스마스 로즈와 흰색 겹 크리스마스 로즈, 작은 사이즈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농원에 이렇게 붓꽃 친구들도 나와 있네요. 청매와 붓꽃부터 등심붓꽃, 보라, 노랑, 하얀 색상이 농원에 있게 됩니다. 등심 붓꽃은 고향은 북미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서 곱게 수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 중에
베고니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콘치 폴리아 베고니아입니다. 둥글둥글 광택이 나는 초록 잎 가운데 붉은 점을 가진 베고니아의 한 종류입니다. 관상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수경 재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세 가지 다른 식물과 함께 키우면 멋진 정글 느낌도 낼 수 있죠. 친구는 아이스크림처럼 수북하게 자라나 있는 온간주입니다. 이대로 키우시면서 꽃 감상해 주시면 좋습니다. 분갈이하고 합식하기보다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이 꽃을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자체로 말이죠.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버뮤다 로즈 리갈입니다. 제라늄에 속하는 친구로서 꽃이 요즘에 정말 방긋방긋 웃어주면서 자라나 있습니다. 리갈 제라늄은 농원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을 가진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분홍색과 하얀색의 꽃이 정말 많이 피어 있어서 드는데도 정말 묵직함이 느껴지네요. 꽃이 한알은 피었다라는 표현이 참 잘 맞게 피어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친구는 이름처럼 정열적이고 화끈한 색감을 가진 불꽃 철쭉입니다. 안젤리아나 불꽃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꽃색에 단박이 눈을 사로잡는 친구가 되겠죠. 불꽃 철쭉은 미국에서 자생하는 감목식물 중 가장 아름답다는 평을 듣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근상 풍노초입니다. 미니 겹으로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근상은 위쪽의 뿌리를 흙 위로 올려 심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다음 친구는 애니시다입니다. 노란 꽃이 환하게 웃어주는 모양으로 꽃이 피어날 예정입니다. 레몬향이 나는 꽃이 또 매력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갈리나니도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다듬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예쁜 모습을 오래 감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양지와 반양지에서 모두 잘 자라나는 다이시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층층이 매우 풍성한 꽃을 보여주는 다이시아는 올망졸망한 친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앵초의 다양한 색감에 취할 준비 되셨나요? 앵초는 라틴어의 프리마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리마는 일찍 피어나는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리만 잘해주면 앵초는 주위에도 강하고 예쁜 꽃도 일찍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레위시아입니다. 레위시아는 북미 로키 산맥이 원산지인 친구입니다. 산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육이 같은 잎을 가지고 있어서 만져보면 두껍고 강택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원에서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벌레잡이 삼총사가 되겠습니다. 벌레잡이 삼총사는 정말 벌레를 잡는데 특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친구는 히아시스가 되겠습니다. 한 주송이만 피어도 방 안 가득 향기가 퍼져나가는 친구가 되겠죠. 양파처럼 생긴 구근에서 파스텔톤의 화려한 꽃이 피어난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나비 단풍입니다. 나비 같은 우아한 꽃이 피어나고 단풍처럼 잎의 색깔이 요리조리 변하면서 자라난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비 단풍의 아름다운 색감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화려하고 예쁜 식물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